네, 일단은 현재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좋았죠. 같아요. 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시황 한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거에 비해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 정도? 근데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의 실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 보면 시장이 거의 안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테슬라는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시황은 어쩔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원래 미국 시장은요, 원래는 많이 쉽니다. 많이 쉬는데, 특히 최근에 안 쉬고 있고, 보통 3%가 7번 나오거든요, 1년에. 조정이. 근데 올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센 거죠? 진짜 3%는 그냥 뭐 2%대 하락도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죠. 네, 너무 거의 좋은 없고, 것 지금 같아요. 네. 고점 대비 한 2% 빠진 게 다기 때문에, 네. 너무 튼튼하고, 이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미국 시장의 조정이 없으면 마치 빚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쉬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조정 없이 너무 오르기만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죠. 더 많은 피해가 올 거고 더 많은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빠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그냥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숨고르기인데 아마도 인공지능 관련주가 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쉬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 같은 게 쉬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없음이 더 느끼는 것 뿐이지 지금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경제가 너무 좋고 실적이 너무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단점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시장이 있으나 싶을 정도까지 마음이 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편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다.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AI 장세가 단기간에 피크를 칠 것 같다 이런 뷰는 아니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이게 초입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완전 초입이죠. 완전 초입입니까? 완전 초입인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1년 동안에 5배가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5배 올라오면 약간 쉬는 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경쟁인데 혹시 오늘 인텔 가우디 3 봤습니까? 네네. 가우디 3가 나왔는데 가우디 3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 최고점을 증명했는데 가우디 3가 비교하는 게 뭐냐면 H100이거든요. 네. H100은 조금 예전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다음 버전 나오는데. 그렇죠. 이 B200이 나왔는데 굳이 과거의 버전을 갖고 나온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 가우디 3의 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가격은 못 들어봤어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성능이 좋은 상태 혹시 가격이 확 떨어지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그게 안 쌀 걸로 보입니다. B200이 3, 4만 달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경쟁을 붙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인텔뿐만 아니라 모든 A인들까지 포함시켜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면 반등할 걸 보여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약간 쉬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 때 5월 22일이죠. 그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여유가 필요한데 최근에 또 굉장히 주식을 많이 매입했어요. 서학개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800, 900 오니까 막 겁나고 왜냐면 이제 지난 달말에 첫 달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였는데 약간 쉬고 있는 게 단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쉬는 게 좋은 거니까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혹시 엔비디아 관련해서 목표 주가 하향? 아니면 투자가 하향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시간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저 촬영하는 날에 또 인텔이 야심차게 반도체를 발표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텔이 그나마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업인데 근데 봤더니 H100하고 비교하고 있고 가격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AMD MX300X가 좀 딸리고 있는 모습인데 가우디까지 딸리면 다시 AI 칩은 엔비디아 최고가 아닌가 라고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우려가 이제 싹 씻어지는 모습이네 오히려.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B200 두 개하고 CPU를 얹으면 GB200이 되는 건데요. 그게 일종의 플랫폼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칩 말고는 아마 매입을 안 할걸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대체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소문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한테 증권사가 최근 셰포 쓰면서 H100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저한테 왔어요. 그 정도까지 증권회사까지 지금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금융권까지.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수많은 주민이 올라올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칩이 내부적으로 거기밖에 없다는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H100이 쫙 떨어지는 거지만 시간 지나면서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200은 연말까지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번 실적 때 뭔가 좀 내용이 나와주면서 반등한 모멘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표님은 지금 엔비디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장세의 어떤 주도주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는 거죠? 엔비디아가 있어서 장 한 20% 올린 요인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곁다리 기업들, 뭐 네트워킹 기업들 최근에 올라가는 기업 나오는데 얼마나 엔비디아가 일조했냐면 세상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이 6분기 영업 적자를 보였던 게 실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3월 10일 날? 대단한 거죠. 저는 마이크론을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메인에 있지는 않았던. PC 수요가 둔화되고 그렇죠. 스마트폰 안 쓰면 누가 근데 갑자기 떠왔죠. 네. HBM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엔비디아 잠잠하지만 주변 기업도 올린 요인이 나왔었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가만히 있고 주변 기업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약간 쉬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5월달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먼저 가서 갖고 이제 그 주변 네. 기업들이 뒤따라서 이제 키마켓이 가고, 살짝 그렇죠.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5월달 실적으로 증명해주면 그렇죠. 다시 또 엔비디아 치고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내년도 올해 EPS 30달러거든요. 30달러 곱하기 30배니까 900달러입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다가 40달러 곱하면 1200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하고 이번 주도 아마 전망치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잠재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간단하게도 내년 목표 주가 계산이 돼버리네요. 네. 되게 간단한 기업이고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칩을 이길 만한 네. 경쟁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고 이번에 나왔던 B200이 행성에서 가장 위대한 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우와,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면 트랜시스터가 지금 800억 개가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네. 이번 2080억 개가 들어오면서 네.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네, 네, 네. 예, 그건 보게 되면 아. 뭔가 엔비디아 진수랑이 자신감 갖고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줘갖고 이런 거죠. 약간 한번 따라가봐 이 네. 정도 보고 있고요. 이거 더 이상 하면 제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거다. 아, 네네네. 든든합니다. 예, 예. 뭔가 주주분들 되게 좋아하실 예,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위주로 얘기했지만 예. 또 어떤 종목들이나 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헬스케어 쪽 많이 얘기했는데 헬스케어가 네. 특히 비만 치료 관련해서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헬스케어는 원래 이제 되게 디펜시브 업종이기 때문에 네. 장이 빠지면 선방하는 업종이거든요. 네. 지금 장이 빠진다면 그거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아마 아이비들이 많이 영업한 게 헬스케어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헬스케어 딱 하는 얘기하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오히려요? 배당을 주는 왜냐면 네. 배당을 주는 기업 치면 필수업 이제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배당주가 너무 쉬었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쉬었죠. 완전 뭐 관심이 왜냐면 빠졌어요. 예. 예금이 좋으니까. 네. 근데 아마 금리 약간의 빠질 것을 예견하면 배당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면 잘 방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뭐 헬스케어라고 해서 꼭 그 예. 특정 섹터에만 하지 말고 크게 봤을 한 때 상품적으로 보게 되면 예. 배당 관련주가 좋아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 배당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아마 웬만한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는 좋은 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매크로적인 얘기도 한번 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구독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역시 최근에는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 여부인 것도 같고 또 동시에 강달러 요거까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달러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투자하시니까 환율 문제도 있어서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달러 전망 또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네. 저는 달러 되게 좋아하고 네. 사실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달러가 아니고 원화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하라고 조언 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달러 원이 지금 1350원 넘어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좀 어려운데 네.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너무 경제가 튼튼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대비 주변 국가의 경제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특히 잠깐 아쉽지만 한국이 최근에 GDP가 1%대로 좀 안 좋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보여주면서 네. 지금 수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현재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달러를 가져가 보자 대안으로. 그래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달러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네, 어떤 게요? 달러가 올라가면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 미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단점이고 저는 단점이 없어 보이고 최근에 달러 물어보신 분 다수는 달러를 들어와서 미국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비싼 거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달러가 막 이런 움직임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1%는 그냥 움직이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때문에 네. 별로 무방하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 자산에 한 30% 이상은 달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달러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주식까지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달러 표시 자산을 그렇죠. 외화자산. 해서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저 정말 공감되는 게 예. 환율이 비싸다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더 강하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다른 나라들이 좀 약하고 그렇죠. 그거를 네. 최근에 해외여행 다니신 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나가면 달러가 그냥 왕입니다. 왕. 꺼내는 순간에 막 엄청 특히 중남미 가게 되면요. 달러 가치가 높아져갖고 네. 그냥 나라에서 고시한 환율 대비 음성접하는 게 되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더 쳐주는군요, 막. 엄청 주고 뭐 튀르키예 이런 데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위험을 더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달러를 이렇게 막 바꿔갖고
주머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살 때 딱 꺼내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다, 달러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사실 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달러 환차익도 쏠쏠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작년 아, 그렇죠, 재작년부터 그렇죠, 하신 그렇죠. 분들은.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네네. 혹시 증권사가 달러 베이스에서 원화한사 베이스를 보여주죠, 수익률을.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약간 예민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증권사도 그냥 달러 베이스로만 보여주면 어떨까. 나는 물론 옵션을 걸어갖고 그렇죠. 선택할 수 예, 있는. 해서 모든 이제 막 달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달러 베이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마 송은이 아시겠지만 달러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거의 잘 안 빠지는 통화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AI 기반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진다는 거, 고금리가 오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뚫고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가장 네. 부정적인 게 금리죠. 금리. 예, 금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경제가 약간 부실해지면 아마 아이비리 나와서 경제가 부실해진 걸 얘기할 건데 실적과 경제는 흠잡을 게 없거든요. 실적과 경제는 흠잡을 지난번 게 3월 20일 나왔던 그 금리 결정한 다음에 다 플랫 점도표 찍을 때 네. 나왔던 경제 전망이요. 네. 더 올렸습니다, GDP를. 아, 올렸죠. 경제 전망치를. 예, 경제 전망치가 올렸는데 제 기억이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GDP를 올린 국가 몇 개 없을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번에 나왔던 숫자가 50.2를 찍었죠. 확장이죠, 확장. 네. 근데 미국이 별로 안 쳐주지만 제조업이 1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야 미국은 전 방면에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지난주 금요일도 고용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딱히 단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는 게 금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 금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금리도 아시겠지만 네. 금리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보게 된 아이비가 야 금리 인하 신경 쓰지 말자.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갑자기 닐 카시카르 등장하면서 장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누구였습니까? 미셸 바우만 이사? 인상하자 오히려. 네. 약간 시장을 위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위협이라고 위협력인데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더 주목하는 거고 만약에 실제가 안 좋거나 경제가 안 좋으면 그걸 더 보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아주 가장 많이 보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점치고는 금리 횟수가 많이 줄어갖고 지금 뭐 3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작년에 7번도 버텼는데 맞아요. 7번에 줄은 것도 왜 못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언제는 7번 기대감에 앞서가서 증시 올랐다 했는데 6번, 5번, 6번 내려가도 예. 증시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되게 웃긴 게 네, 웃기죠. 네. 예, 지난 수요일 날은 저기 뭐죠? 라팔 보스틱이 또 연말에 가서 한번 하자. 4분기에 한 번 하자. 끄떡 안 합니다. 다음날 리카시카를 얘기하니까 투표권이 없는 분인데 장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금요일 날 미셸 바우만 이사 나와서 인상하자 오히려 했는데 장이 그 잘 버티고 있고 종합해서 보게 되면 다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는 건 적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하면 금리 때문에 보다는 금리를 핑계 삼아서 빠지는 게 특히 뺨 맞고 싶은데 그렇죠, 약간 이거 조정, 그런 거 아닌가. 조정. 그 정도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금리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그런 말이 왈왈왈 나오는 자체가 또 물가 부분이잖아요. 물가죠. 그 요즘 막 원자재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면서 뭐 폭자는 극단적으로 또 2차 인플레이 시작이다. 뭐 심상치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연연이 있겠죠. 오늘 나오는 CPI가 아마 3.4% 정도 헤드라인인데 멎어 있죠. 내려보다가 약간 멎어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리나 없이도 왜냐면 사실은 경제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내려버리게 되면 사실은 좀 더 과열시켜서 아주 안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옆으로 기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옆으로 기는 모습 보되 파월 릴리게이트 데이터를 본 다음에 금리 인하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번만 해도 문제 없다. 인하에 대한 부분이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 했으니까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더 크게 작용할까 보면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금리는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너무 좋아요. 경제 너무 좋았고 1995년의 모습인데 당시에도 금리 인상과 인하 상관없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올해도요. 올해 1995년 정도 상승 한 30% 상승까지 지수가 몇 번 제가 얘기했듯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방송이 아니니까 라고 하고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1995년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점점 유사해지고 있으니까 유사해지고 있죠. 네, 점점 유사해지고 있고 당시에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말씀도 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22년째 미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2002년 당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은 너무 비싸.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해서 언제 들어가? 맞아요. 라는 질문을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 늘 20 비싸요. 예, 예. 똑같은 질문인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주식을 못 사죠. 못 사죠.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다른 쪽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막 경제가 안 좋아서도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푼다는 그런 기대감에 그거는 예. 참 이게 경제가 좋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경제가 좋으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시잖아요. 이게. 그건 제가 이제 네. 그 소모님께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제가 네. 워낙 증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네. 한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네. 비싸도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네.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말씀하신 보게 되면 네. 대부분 다 미국이 너무 비싸다는 마음이 이미 있고 그렇죠, 이미 그렇죠. 있고 네. 마음 편한 켠에 뭐가 있냐면요 네. 한국 쪽이 아주 고질병이죠. 아주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되게 빠진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길에 나가서 미국 차 하시는 부분 보게 되면 물려있죠. 특히 뭐에 물려있냐? 테슬라가 상관없어요. 테슬라는 이제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저 네. 좋아하니까.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TF라고 하는 장기 국채 3배짜리 매수한 거죠. 엄청나게 갖고 있고 현재 3위입니다. 3위. 보유 현황에. 진짜 엄청 샀네요. 아니 국채 ETF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3배요? 그게 그만큼 갑니까? 한번 빠지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음 한켠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이 강하다. 만약 여러분들 제가 주변에 좋은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 부정적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맞죠. 심지어 맞죠. 제가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시면 뭐 미국 팔이네 아니면 뭐 너 미국 가라 이렇게 할 거면 아니 솔직히 투자의 국경이 어디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죠. 돈 버는 돈에 장땡이. 자본의 예. 국경이 없듯이. 예. 돈 버는 장땡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 워낙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오늘부터 바꾸시려고 그러면 일단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포트폴리오 짜 있는 분들은 짜증 없이 투자 가능하다. 맞습니다. 갑자기 엮을 생각. 아니요.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해서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진짜 위험한 게 막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것도 문제가 예, 되겠지만은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좀 배분해 놓으면 올라도 좋고 또 떨어지면 뭐 더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균형 잡힌 생각을 좀 볼 그렇죠. 수 있게 되는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주신 김에 혹시 그거 외에 제가 좀 여쭤본 거 외에 조금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건 혹시 또 미국 증시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금리 외에는 없다고. 지금은 금리 네, 외에는 적어도 없다고. 올해는 금리 외에는 없다. 금리 외에 그 다음에 네. 셀프 조정? 내가 너무 많이 올랐나? 그쵸, 그런 거. 네. 네. 얘는 그 없다고 정도? 보고 제가 제가 한 20년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강한 흐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정말 같아요. 드물죠.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시장이 안 빠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고점 대비 2%까지 안 빠지는 게 지금 한 110일 됐거든요. 예. 기록했지만 예. 이 정도 튼튼한 시장 아마 여러분들 못 보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보이는 시장에 오히려 빠지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죠. 저는. 단점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렇군요. 지어짜도 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없는 거를. 뭐 전쟁 이런 거는요, 아시겠지만 전쟁은 물론 늘 있지만 전쟁에 그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상황. 그러니까 대세를 흔들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런 것도 지나가는 노이즈 정도? 그렇죠. 뭐 그럴 수 바이든 있죠? 당선 시에 당선되면 10% 빠진다 논리가 많았고요. 네. 트럼프 당선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도 많았지만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올해 장이 좋았죠. 그래서 네. 그들의 판단이고 음. 그들의 판단이 결국에는 증시에는 무관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걱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는 그냥 우리의 최소한 뭐 참여하는 정도가 있는 거지 증시에는 별로 상관없다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저도 사실 예전에 미국 주식 처음 할 때 초반부에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할 때 막 겁주고 막 이래가지고 겁나 선물 시장도 많았어요.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네. 되게 그 무섭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이게 몇 번 겪으니까 정권에 따라서 꼭 그 미국 주식이 꼭 뭐 빠진다 이런 것도 조금 노이즈였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도 네. 이제 네. 트럼프가 되면 네. 라고 하는 전제 요건 하에 보고서가 많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한 지금 1,000만 원 정도 딱 있다 했을 때 좀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배분을 하면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주도주라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꾸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오픈도 가능하고요. 근데 네네네. 혹시 여러분들이 네. 포트를 구성하실 때 총 11개 업종이 있거든요. 네. 11개 업종이 있는데 제가 본 많은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게 되면 네. 그 11개 업종에서 최대한 9개까지 네. 가져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말은 했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다 애플 가지고
마소 가져가면 그건 분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엔비다 포함시켜서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네. 애플, 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메타, 그다음에 옆에 있는 헬스케어 가져가는 그 분산하는 건데 저는 9개 정도 분산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요. 그걸 여러분 비중 가져가면 좋은데 일단은 뺄 거는 부동산과 소재다. 그거 빼고 9개만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9개로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고 혹시 만약에 네. 필요하시면 종목을 드릴 거니까 한번 공개해서 같이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26개 종목인데 시장은 2배 정도 이겼죠. 퍼포먼스. 근데 이제 그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사는 게 아니고 담고 그 다음에 그걸 딱 본 다음에 분산이 필요한 걸 더 사갖고 딱 메꾸시면 그 포트는 그냥 평생 합니다. 평생. 예.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네. 말씀 듣고 조금 더 궁금한 네. 게 미국 증시를 크게 나눴을 때 11개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왜 하필 9개인지도 궁금하고 왜 부동산과 소재만 빼라고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개는 소재 빼니까 2개 빼니까 9개고 네네. 그 다음에 왜 소재를 치료하냐면 상품 가격의 등락이 너무 심해요. 뭐 구리 가격, 그 다음에 또 아시면 금 가격. 근데 그거는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에도 아직까지 우려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동산 리츠인가요? 아니면 진짜 리츠. 리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리츠가 배당을 주고 다 좋긴 한데 네. 아직까지 조금 담기에는 부담이 좀 있다. 아. 그래서 그걸 빼고 하자는 게 주장이고요. 네. 다시 한번 열거해드리면 네. 금융 섹터가 있고요. 헬스케어,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그 다음에 산업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렇게 맞습니다. 구성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시장이 사실 돌고 도니까 네. 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금융이 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등락을 다 녹인 거죠. 이쪽에다. 제가 1년 반을 운영해 본 결과는 단점이 별로 없는 포트로 좀 구성하고 있고 제가 공개하고 있지만 많은 네.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도 좋지만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9개 정도의 분산해서 S&P 500은 여러분한테 그냥 맛없는 음식을 빼고 드린 거고 또 그 중에서 또 자기만의 입맛을 고르시는 게 그렇죠. 약간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포트니까. 근데 이 포트를 구성하자는 거를 잘 이렇게 실행에 못 옮기세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포트를 다 드리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가장 방법 좋더라고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편일 것 같고 조정이 크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조금 초보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게 한국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세게 빠졌을 때 들어가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닥에서 네, 적주 막 많이 이렇게 하시네. 싼 거 좋아하시는 네, 미국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올해도 지수가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 완만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30%.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나는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가장 쉬운 분할 매수밖에 답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 이제 대응 저는 26개는 네. 지금 당장 그냥 예, 아무 때나 그 얘기를 벌써 1년 짜고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그걸 사는 순간부터 네. 실적이 좋은 기업만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하다 보면 한두 개 바꾸겠지만 그냥 언제든지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빠지고 사면 되게 좋겠지만 미국장이요 내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사세요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잘 때 빠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냥 맞죠. 그래서 그냥 해야지 즉각적으로 하면 되고 그 미국 100년 역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승이 8 하락이 2였습니다. 그럼 분열 못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장투로 가져가는 게 가장 수익이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저도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계좌랑 연금 계좌랑 S&P 500만 모으는 계좌랑 뭐 이렇게 조금 장투하는 분할매수 계좌 있는데 장투 분할매수 계좌가 훨씬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워낙 많이 또 네. 직접 보여주셨고 네. 실행에 옮기신 얘기니까 네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마 못 하시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자꾸 사고 팔고 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또 미국 증시 관련된 전망과 또 인사이트 얻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또 대표님 이번에 신간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유튜브도 놀러 가셔서 또 한번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